시장 이슈들을 조금 더 깊게 들여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의 종착점이 보인다. 와,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관련한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미국 얘기 투자할 시점인가에다가 중국도 상하이 봉쇄가 이제 내일부터 해제되잖아요. 그다음에 5월 PMI가 발표가 됐거든요. 관련된 이야기까지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뭐 금리를 어마무시하게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6월과 7월에도 50bp씩 올리는 게 기정사실화인데 종착점이 보인다. 네, 이게 기대할 수 있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FF 금리 선물 시장이 있는데요. 네. 이곳이 아무래도 프로들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향후 조그만 변화에도 앞으로 미국의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 거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주택 관련 지표라든지 최근에 발표됐던 제조업 경기와 관련된 둔화 지표들이 반영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FF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말에 시장이 예상했던 3% 금리가 아니라 2.75%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터미널 레이트라고 해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천정이 어디냐를 보는 지표를 보면은 현재는 3.5에서 3%까지 약간 떨어졌는데요. 뭐 이렇게 된다면은 6월과 7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은 50bp는 불변이지만 9월 달부터는 0.25%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는데요. 시장은 벌써 금리 인상의 종착점을 보기 시작했던 만큼 뭐 공급 체인이 얼마나 빨리 복구가 되는지 또 노동시장과 관련된 고용 회복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이제 중기적으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 시장은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해석이 바람직스럽고요. 다만 그러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국제 유가인데요. 유가가 110달러 선에서 좀처럼 그 밑으로 한 100달러 밑으로만 좀 떨어져 주면 좋겠는데 좀처럼 또 110달러 밑으로 잘 안 떨어집니다. 유가 체크해 주십시오.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과 4월을 비교해 보면은 아마 유가는 130달러에서 110달러까지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수요 위축 현상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정보국이라고 하는 EIA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달에는 현재 공급이 한 60만 배럴 정도 하루 더 위에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국제 유가가 1배럴에 100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게 되고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반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전 같으면 유가 100달러도 참 엄청 높은 수준인데 지금은 100달러까지만 떨어져 줘라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많이 오르고 고공행진을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 종착점이 좀 고점이 보인다는 건데 경기 지표가 부진하고요. 경기의 침체에 대한 우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꺾이면 일시적인 금리 인상 멈춤 이런 주장들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급격한 금리 인상, 여기에 양적 긴축까지 포함을 시켰을 경우에 미국 경제가 갑자기 수요가 위축되는 경기 오버킬 현상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오버킬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 급락보다는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회사채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음들이 하나둘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신용시장이 위축이 되고요.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실질적인 고용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당장 회사채 시장에서도 하이힐드 채권이라든지 투자 적격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금융시장이 경색된 수준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힐드 채권의 수익률은 지금 5%를 전후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투자 적격채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수준을 넘는다면 페드가 매파들 같은 경우에도 경기를 냉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중립금리 수준까지 빨리 금리 인상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경기 그 오버킬 현상을 우려해서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기의 오버킬,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숙지가 완전히 안 돼 있으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경기를 지나치게 좀 냉각시킬 수 있다, 그건가요? 경기 네, 오버킬은? 그렇습니다. 네. 뭐 고물가에 그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금리를 너무 올리거나 네. 양적 긴축을 했을 경우에는 수요가 지나치게 위축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네. 드렸듯이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도 경기가 위축이 되니까 수요 감소가 오히려 유가를 끌어내리는 현상도 이런 현상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올해 글로벌 증시 가운데 미국 증시가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세계 증시 가운데 뭐 굉장히 많이 하락한 축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의 종착점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면 지금 미국 증시에는 투자를 해도 괜찮은 시기인가요? 네,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그 반등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기적으로 보면은 그 양적 긴축에 따른 밸류에이션 조정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근거 지표 중에 하나가 주가 하락 시 얼마만큼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여부인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주가 회복률입니다. 현재는 그 4월 달에 1%를 밑돌다가 현재는 1.3에서 1.6까지 올라왔는데요. 주가가 떨어지면 그 당일날 아무래도 주가가 싸다고 인식한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지수인데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26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고위험 수준에 있긴 하지만 이제 상하이시가 락다운에서 해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상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빅스 지수도 분명히 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증시의 그 센티먼트를 보여주는 미국 개인 투자가들의 블루베어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강세장과 약세장의 비율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4월 하순에는 리먼 쇼크 이후에 가장 그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심리와 주가는 역상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 국면에 있을 경우에는 주가 폭락이 찾아오기보다는 의외의 V자형 반등이 자주 찾아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미국의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좀 안정이 됐을 경우에는 기적 반등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기적으로는 역시나 좀 지표나 이런 것들을 약세장 추세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경기나 실적의 좌우가 되는데요. 네. 실적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양적 긴축이 이제 6월 달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밸류에이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그 예상 그 주가 수익 비율들 보면은 1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1995년 이후에 평균치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싼다고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3분기부터는 정보기술주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관련주를 중심해서 반등은 이어가겠지만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조금 거친다는 점에서 중기적인 그 투자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시차를 좀 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실질 금리가 좀 하락하는 속도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를 찾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뉴욕 증시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 덜 궁금해서가 아니라 중국 얘기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오늘 5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를 발표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제조업 PMI는 49.6이고
예측치가 48이니까 예측치보다는 좋게 나왔는데요. 여전히 50 미치군요. 내용하고요. 해석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뭐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연속 50선을 밑돌았지만 네. 아무래도 시장 예상을 상회했는데요. 네.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플러스 한 2%대 성장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1분기에 중국의 성장률이 4.8%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국의 경기는 현재는 단기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빠져들었다고 보여지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7월 달에 뭐 규제 완화나 금리 인하, 감세와 관련된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이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뭐 경기 부양적 발표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당장 코로나와 관련된 그 차질을 빚는 이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집행됐던 교통 인프라 투자가 3분기부터 집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수요 자극을 위한 감세 정책, 그리고 농촌 지역에 대한 자동차 보조금과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정책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바닥을 짚고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정책 총동원령의 그 강도가 주가 회복의 강도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봤을 경우에 뭐 중국 증시는 이제 바닥에서 탈출했다고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5월 제조 PMI 49.6 자막을 잘 쳐주셨네요. 네, 이전보다는 이전엔 47.4였고요. 기대 예측치는 48이었는데 49.6이 나와서 기대치적으로는 좋았지만 기준이 50이잖아요, 그죠? 여전히 50 미치다 이런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국도 어쨌든 경기에 대한 우려들, 2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면 마이너스까지는 안 갈 수 있을 걸로 보셨고, 그렇지만 뭐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지금 뭐, 올가을에 당대를 앞두고 약간 권력 투쟁의 모습들이 좀 해석이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안화도 약세고, 자금 유출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려 내지는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네, 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미 달러처럼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가 절하 추세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들어와서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석 달 사이에 무려 450억 달러를 팔았습니다. 뭐 주시장도 3월 달 이후부터는 50달러 이상 그 자금을 팔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중국의 그 도시 봉쇄에 따른 경기 충격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그 현재 압력도 있긴 하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주도의 그 성장을 위해서 위엔화 절하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엔화는 1달러에 한 7위엔대까지도 절하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앞으로 갈수록 미중 간의 금리 차가 벌어졌을 경우에 위엔화는 1달러에 7위엔대가 고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매수세를 좀 펼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상하이시가 내일 드디어 도시봉쇄가 해제됩니다. 거의 2달 됐죠? 뭐 지금 갇혀 있었던 상황인데 다른 지역은 물론 좀 아직 봉쇄가 됩니다만 상하이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실질적이잖아요. 중국 경제 회복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41개 도시에 2억 9천만 명이 도시 봉쇄로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제는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 17개 지역이 봉쇄에서 해제가 됩니다. 봉쇄가 해제됐다고 우리식으로 경제 정상화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레스토랑을 출입한다든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공공 버스를 탔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딸린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뭐 평소에 비해서는 그 교통 지하철 탑승이라는 교통 그 회복률이 60에서 한 70% 정도까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당장 공장 조업이 재개되면서 자동차라든지 전자부품과 관련된 세계적인 공급망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중국 경제가 앞으로 5%대 성장까지 복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또한 그 부동산 시장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민간 기업들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해줘야 되는데 이런 규제가 완화해주질 않는 상태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현재 중국 안에 권력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공무원이라든지 은행을 비롯한 국유 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각보다는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 빠른 반등보다는 나이키형 형태로 2분기가 최저점을 기록하고 3분기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국면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집중 분석 오늘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좀 종착점이 보인다는 뉴스하고요. 중국 이야기 두 가지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